예,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도 이렇게 또 새벽에 뉴스를 찍어보게 되네요. 오늘 아침부터 어디 좀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새벽에 한번 뉴스를 올려보면서 어쨌든 간 오늘은 과연 무슨 뉴스가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 이렇게 또 올라왔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상승을 한 채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이 다우존스 지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이 또 12월이 이렇게 또 딱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번 11월 달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11월 달에는 주식, 금, 뭐 채권 모든 것들이 다 상승을 하는 그런 달이었다라고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랠리가 좀 많이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랠리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잘 잡히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막 끝났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 시장이나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2%대로 지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럽은 이 미국보다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2.5%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유럽에서는 이 금리 내리는 것을 내년 2분기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3분기부터 금리를 내리기를 시작을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잡히는 게 생각보다 더 빨리 잡히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 2분기부터는 금리를 미국보다 더 빨리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다. 유럽은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언제쯤 이 금리를 내릴까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2024년도 내년부터 아마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얼마만큼 빨리 2%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은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가 살짝 오기는 오지 않았습니까? 살짝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잘 잡히고 있으면서 아마도 내년에는 한 6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이렇게 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풀리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살짝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많이 올라왔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제 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을 고객한테 이렇게 또 인도를 하는 그런 행사를 또 이렇게 또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그 행사를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행사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이 마지막에 고객한테 이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또 인도를 해주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이버 트럭이 고객한테 인도를 하는 그 행사에서 2019년도에 이 사이버 트럭을 처음에 이렇게 또 공개를 했었을 때 그 쇠구슬을 이 윈도우에다가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원래 깨지면 안 되는데 깨트리는 그런 이 장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요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저번에는 실수했었지 라고 하면서 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을 던지는데 이번에는 쇠구슬이 아니라
야구공 있지 않습니까? 예, 야구공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야구공 뭐 던지면은 웬만해서는 이 창문이 이렇게 네, 잘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원래 안 깨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사이버 트럭 이렇게 또 네, 공개를 하면서 네, 이 완전하게 이제 프로덕션 모델이 이렇게 또 네, 나오게 되면서 고객한테 이렇게 또 인도를 하게 되면서 예, 가격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거든요. 네, 가격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테슬라닷컴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처음에 이 사이버 트럭이 나왔었을 때 그때 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막 이 유튜브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야 테슬라 대박이다. 네, 이 사이버 트럭을 이제 만드는데 가격을 39,999달러로 이렇게 또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네, 만약에 사이버 트럭이 실제로 4만 달러에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저도 그 다음날 바로 예약을 했거든요. 네,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렇게 또 까놓고 보니까 제일 싼 버전이 원래는 39,999달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6만 1,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6만 1,000달러. 야, 그래가지고 정말 그거 보고 개짜증 나더라고요. 네, 저도 계약을 했거든요. 네, 100달러밖에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계약을 100달러를 걸어 놓으면서 네, 싱글 모터가 4만 달러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사면은 진짜 이건 너무나 싸가지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제가 2019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6만 1,000달러다. 요거 사이버 트럭 절대 싼 거 아니고요. 굉장히 좀 비싼 그런 트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안 살 겁니다. 절대 안 살 거고요. 6만 1,000달러를 주면서까지 사이버 트럭을 산다? 그거는 진짜 이 픽업 트럭이 필요한 사람들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안 살 거고요. 야, 6만 1,000달러? 지금 이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Y를 본다고 하면은 제일 싼 게 44,000달러잖아요. 그런데 연말 세일해가지고 지금 3,000달러 깎아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41,000달러인데 거기에다가 이 텍스 크레딧 7,500달러를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Y 새 거가 가장 싼 것이기는 하지만 34,000달러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2배 가격. 사이버 트럭 6만 달러. 제일 싼 게 6만 달러. 이거 2019년도에 나왔었던 그런 취지랑 굉장히 좀 많이 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떤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6만 1,000달러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50%나 더 비싸졌다. 4만 달러라고 이제 처음 나왔었는데 그런데 6만 달러, 2만 달러가 더 비싸진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버 트럭 지금 취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도 얘기를 했던 것보다 너무나 비싸다라고 하면서 많이 안 팔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테슬라 주가 어저께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공개가 되자마자 2% 정도 주식이 빠졌었다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 좋아하거든요. 테슬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가격을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여야지 납득할 수 있는 게 저는 최고 5만 달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비싸봤자 한 10,000달러 정도 올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만 달러를 올린다? 6만 1,000달러다? 과연 누가 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이 사이버 트럭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사겠지만, 이거 진짜 배신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게 칩을 팔아제끼지 않습니까? 팔아제끼고 있으면서 이 엔비디아의 이 매출 중에 한 15%나 이렇게 또 차지를 하는 그런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싱가포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굉장히 작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서 이 엔비디아에서 팔리고 있는 그런 칩들 15%나 이렇게 또 매출을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딩 서비스,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엔비디아의 칩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에서는 엔비디아에서 어마무시한 칩들을 이렇게 또 사게 되면서 15% 가량, 이 매출의 15%, 엔비디아 매출 어마무시하거든요.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한 3% 정도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AI 분야의 칩 있지 않습니까? 이 칩에 관해 가지고 좀 경쟁이 좀 많다고 하네요.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 AI 칩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AI 칩들을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또 만들면서 라이벌이 또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주식 한 3% 정도가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의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에서 가짜 계정 한 4,700여 개 정도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계정이냐면은 바로 이 중국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계정인데 이 미국인처럼 이렇게 또 임펄소네이팅을 해가지고 이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또 사칭을 해가지고 계정들을 한 5천여 개 정도를, 한 4,700여 개 정도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을 맞이를 해가지고 뭐 가짜 정보 같은 거나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분열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가지고 메타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계정들을 모두 다 삭제 조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대선에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으면서 대선을 맞이를 해가지고 러시아나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이런 가짜 계정들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나가지고 이 미국에서 혼돈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엄청나게 해킹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뭐 치사한 짓들을 또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찍으라고 특히 트럼프를 이렇게 또 밀어주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트럼프를 뽑아야지만 미국이 더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분열이 되어야지만 중국한테 그리고 이 러시아한테 더욱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중국 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짜증나는 놈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고 있는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 다른 후보 뽑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빼고는 그 누구가 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들 중에 이 몬타나 주 있지 않습니까? 이 몬타나 주에서 틱톡을 금지를 시키는 그런 이제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라고 제가 몇 달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몬테나 주에서는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 달 뒤죠. 내년부터 틱톡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틱톡을 사용을 금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위헌이다. 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몬타나에서 틱톡을 금지를 하는 게 지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틱톡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몬타나주에서도 이 틱톡을 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인플루엔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법원에다가 이렇게 또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내 자유를 침해를 하는 거다. 이 내 자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틱톡을 이제 금지는 시키지는 이제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굉장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칩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인디펜던스를 하려고 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또 가기 위해 가지고 화웨이
이 기업을 어마무시하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이 화웨이 기업에다가 제재를 무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화웨이 기업을 밀어주고 있으면서 화웨이에서 계속해서 좋은 칩들, 이 새로운 칩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어쩌면은 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독립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화웨이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벌써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전을 했거든요. 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이제는 뭐 일본이나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위에 있지만 삼성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하고 있으면서 좀 불안합니다. 이 중국이 만약에 다른 기술들을 이렇게 또 없이도 중국 혼자서 잘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제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또 우기고 있는 그런 나라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1위가 된다, 1등 나라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고달프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1등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중국이 되는 게 낫습니까? 미국이 되는 게 낫습니까? 미국이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발 이 전 세계에서 좀 약한 그런 나라로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펙 있지 않습니까? 이 오펙 플러스에서 드디어 어제 미팅을 이렇게 또 가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팅을 갖게 되면서 하루에 100만 배럴씩 더 감산을 하기로 이렇게 또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유가 같은 게 이제 급상승을 하거든요. 급상승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펙 플러스에서 매일같이 이제 감산을 100만 배럴씩 한다라고도 이렇게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어제 같은 경우에 2%가량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오펙 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기름을 이렇게 또 뽑아 올리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많다고 하네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셰일 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 셰일 가스를 엄청나게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뽑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펙 플러스가 아무리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기름을 뽑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재고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제 유가는 어제 오히려 2%나 이렇게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오펙 플러스가 예전만큼의 그런 힘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화당에서 또 이 TV 토론회를 하거든요. 이 대선 후보들끼리의 이 TV 토론회를 하는데 4차라고 합니다. 4차 TV 토론을 하는데 이번에도 트럼프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참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트럼프 이 자신을 후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미팅 같은 걸 하지, 뭐 굳이 이런 뭐 TV 토론회에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안 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폴리티컬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인기가 가장 많지만 이 트럼프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이 니키 헤일리 있지 않습니까? 이 니키 헤일리의 첫 번째 광고, TV 광고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개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 니키 헤일리는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돌려까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이런 언급은 없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혼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은 안티가 있지 않습니까? 인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혼돈에서 이렇게 또 벗어나자라고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 둘 다 이렇게 또 돌려까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 또 암살을 이렇게 또 하려고 시크교도 있지 않습니까? 시크교도 이제 주교 같은 사람을 이렇게 미국에서 암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가 그 정황이 이렇게 또 발각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캐나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에서 있는 이 시크교도의 주교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이 미국에서도 똑같은 주문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인도 사람이 이 인도 그 정부에서 이렇게 또 보는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시크 교도 이 주교를 암살을 하려고 이 hitman 있지 않습니까? 이 hitman을 하이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이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이 미 정부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마약 단속국이 있지 않습니까? DEA 이 마약 단속국 비밀 요원을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인도 정부 관계자가 살인 청구를 이렇게 또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0만 달러를 이렇게 또 줄 테니까 시크교도 이 주교 이 미국에 있는 사람 좀 암살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DEA에서는 정확한 이 물증이 필요하거든요.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디파짓을 달라 캐시로 이렇게 또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캐시를 이렇게 또 받는 뭐 10,000달러인가 20,000달러인가 이렇게 또 줬다고 합니다. 캐시로. 그 캐시를 받는 그런 정황을 이제 다 영상으로 이렇게 또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는데 자꾸 보니까 인도 내셔널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 시크교도 미국에 있는 이 시크교도를 암살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10만 달러나 이렇게 또 주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또 난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인도랑 좀 잘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인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부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미국이랑 이 중국이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중국이 필요한데 미국은 그 두 번째 중국으로 인도를 이렇게 또 택하면서 인도랑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시크 교도를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또 한 명을 살해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살해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발각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좀 굉장히 난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1년 전인가 이때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크 타이슨 있지 않습니까? 이 권투 선수 예전에 엄청났었죠. 이 마이크 타이슨이 비행기에 탔다가 어느 한 사람이 무슨 유튜버인가 뭐 인플루엔서인가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 마이크 타이슨을 이렇게 또 알아보고 같이 사진을 찍자라고 하면서 좀 조롱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조롱 같은 거를 하면서 막 영상 찍고 뭐 사진 찍고 그러면서 마이크 타이슨한테 막 놀렸대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이 열받아가지고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이 늙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한 가닥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또 맞았다고 하네요. 신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굴에서 막 피가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또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지금 엄청나게 괴롭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괴롭고 그때 맞았을 그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었고 거기에다가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굉장히 피해가 많다라고 하면서 타이슨한테 45만 달러를 주면은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타이슨 이 변호사 측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얘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네, 셀프 디펜스로 이렇게 또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분명히 폭력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진짜 놀리는 것도 또라이 같은 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발 합의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 마이크 타이슨도 어느 정도 죄를 받기는 받지만 뭐 심한 죄는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분명히 이 놀린 쪽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 하마스 전쟁, 이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 임시 휴전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임시 휴전 거의 7일 동안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이 임시 휴전 7일 동안 한 것이 드디어 끝났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은 전투의 재개를 이렇게 또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조금 남았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이렇게 또 맞받아치려고 이 임시 휴전한 거 조금 더 일찍 공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인질 한 8명 정도를 이렇게 또 석방을 시켜줬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 임시 휴전을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는 5일 동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늘어나고 그리고 하루 더 늘어나가지고 7일 동안 이렇게 또 임시 휴전을 했다가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전투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도 빨리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